2025년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대규모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실질적 구매력을 높이고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쿠폰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급형 소비 쿠폰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전국민 대상의 기본 지원금과 소득 및 지역 조건에 따른 차등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많게는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역 사랑 상품권,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소비 대상과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막연히 지원금을 받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실질 소비 유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규모도 상당합니다. 정부는 약 13조 9천억 원을 투입해 전 국민의 소비를 진작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신청만 하면 받는 돈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개념과 지급 대상, 신청 방법, 금액 계산법, 사용처, 주의사항 등을 모두 소개합니다. 영상 후반에는 자주 묻는 질문과 이 정책으로 인한 유통업계 변화까지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하나로 이 복잡해 보이는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일수록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핵심만 정리한 이 콘텐츠를 통해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똑똑하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은 2025년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 날부터 쿠폰이 지급되며 본인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카드 포인트, 모바일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청의 첫 주 7월 21일부터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은 월요일, 2 또는 7은 화요일, 3 또는 8은 수요일, 4 또는 9는 목요일, 5 또는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제가 종료된 이후인 7월 26일부터는 모든 국민이 요일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차 대상 여부는 9월 중순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자동 산정되며 별도의 신청 확인 시스템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도 마찬가지로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등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결제 앱,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 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제휴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지급은 보통 신청 다음 날부터 이루어지며 지급 방식에 따라 문자 알림이나 앱 알림이 제공됩니다. 단 종이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 방식의 경우는 배송 또는 방문 수령까지 며칠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쿠폰의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단일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기본 지급액은 15만 원이며 여기에 소득 수준, 계층 여부, 거주 지역, 가구 구성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원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은 기본 15만 원에 추가로 15만 원이 더해져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총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을, 인구 감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대 55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2차 대상자인 경우에는 10만 원이 추가로 더해지므로 총액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예상 수령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카드사나 간편결제 앱에서 제공하는 예상 지원금 계산기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신청 전에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급 수단도 선택할 수 있어 소비 패턴에 따라 효율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 포인트 형태는 기존 신용카드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며 모바일 상품권은 QR코드를 통해 가맹점에서 간단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실물로 수령에 사용할 수 있고 종이형 지역 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금액이 클수록 계획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미리 생각해두고 가급적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사용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가맹점을 등록하고 있으며 사용 후 영수증 이벤트나 포인트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이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우리 등 주요 카드사 대부분이 신청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들 앱에서는 지원금 예상 계산기와 신청일 알림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인터넷 접속이 불편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제휴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주 요일제를 잘 활용하거나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나 카드사에서는 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나 URL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쿠폰 지급과 관련된 안내 문자에는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지급 금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은 국민신문고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마감 기한은 9월 12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 누락, 주소 오류, 소득 구간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반드시 확인 후 정정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쿠폰은 사용 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급 이후 사용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쿠폰의 종류에 따라 사용처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소비 성향에 맞게 적절한 지급 수단을 선택하고 지정된 기간 안에 전액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기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제한되며 주소지 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 지역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카드사 고객센터나 해당 앱을 통해 지역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이며 기준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입니다. 대표적인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중소형 음식점, 미용실, 학원, 안경점, 병의원, 약국, 세탁소, 문구점 등입니다. 특히 지역 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맹점 목록을 사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편의점의 경우에는 일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CU, GS25, 세븐일레븐 등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도 각 점포의 운영 형태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매장에 부착된 스티커나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편의점은 소비 쿠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명절 선물 세트, 고급 식품, 지역 특산품 등 프리미엄 상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카지노, 귀금속 매장, 온라인 쇼핑몰, 상품권 판매점, 통신요금 자동이체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배달앱을 통해 주문할 경우 앱 내 결제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를 통해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형태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이나 읍면 단위의 소도시에서는 사용처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편의점, 농협 하나로마트, 마을 슈퍼 등이 주요 사용처가 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 가능 매장이 한정되어 있어 주민들이 도시로 나와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편의점 가맹 확대, 농협 유통망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사용처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쿠폰을 사용할 때는 잔액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포인트나 모바일 상품권 형태는 앱에서 실시간으로 잔액과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이형 상품권은 권면 금액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만큼 나눠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기한 내에 알맞은 금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 날짜가 지나면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남은 금액이 있다고 해도 연말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연휴 전에는 일부 가맹점에서 물량 부족 또는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소비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대규모로 지급되면서 유통업계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지역 내 중소형 매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네 마트, 전통시장, 편의점, 소형 음식점, 생활용품점 등에서 소비가 집중되면서 이들 업종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편의점 업계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소비 흐름을 분석해 다양한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S25와 CU는 프리미엄 음료, 고급 견과류, 지역 특산물, 한우 세트 등 고가 상품을 매장 전면에 배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들을 쿠폰 소비에 적합하게 기획 상품으로 구성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한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 업소들은 소비 쿠폰 사용을 계기로 다시 방문하는 단골 고객이 늘어나고 있으면 지역 경제 순환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쿠폰의 지역 제한 정책이 자연스럽게 지역 소비를 유도하면서 코로나 이후 침체되었던 상권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소비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균형 잡힌 소비 생태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소비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던 전통 유통업체나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통업계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분야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나 간편결제 앱은 소비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상지원금 계산기, 신청 알림 서비스, 사용처 안내 지도 등을 제공하며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는 사용자 맞춤형 쿠폰 안내 페이지를 통해 앱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이 기회를 활용해 평소에 구매를 망설이던 품목을 소비하거나 가족 단위로 고기나 선물 세트 같은 단가 높은 품목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쿠폰의 유효기간과 지역 제한 조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상품의 매진 현상이나 대기 시간 증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러한 소비 진작 정책이 반복되거나 확산된다면 유통 구조나 소비 패턴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민의 소비 습관과 유통 질서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정부와 업계 모두 새로운 소비 전략 수립에 참고할 만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둘러싸고 많은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궁금증과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사용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대부분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일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반면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용처는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평소 자주 가는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군 복무 중인 사람이나 해외 체류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 또는 계좌가 있고 본인 인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 체류자의 경우 신청 일정 내에만 처리하면 문제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소득이 많으면 받을 수 없나요? 입니다. 이번 쿠폰은 1차 지급과 2차 지급이 나뉘어 있습니다. 1차 소비 쿠폰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누구나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하고요. 다만 2차 추가 지급분은 소득 하위 90%에게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1차 쿠폰까지만 받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쿠폰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단 1차 신청을 완료한 분 중에 2차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쿠폰은 지급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자동 소멸됩니다.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2월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경제를 살리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개인 입장에서도 지원금을 알뜰하게 활용하면 생활비 절감과 소소한 소비의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보를 정확히 알고 기한 내에 신청하고 정해진 사용처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청 일정이나 사용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림을 설정해두고 주변의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도 함께 알려드리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서민 가게와 지역 상권을 동시에 살리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는 물가 부담, 에너지 요금 상승 등으로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질적인 소비 지원은 많은 분들께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쿠폰이나 정책을 나랑은 상관없겠지 하고 지나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번 소비 쿠폰은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지급 금액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되는 만큼 평소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다양한 곳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하고 절차도 빠릅니다.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가까운 주민센터나 은행 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함께 도와드려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꼭 이번 소비 쿠폰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수십만 원의 혜택이 내 손안에 들어옵니다. 앞으로도 민생 지원 정책과 복지 혜택에 대한 알기 쉬운 정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소식들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